일단 지금 이제 과별로 한번 봐봤는데, 뭐 이제 요강 얘기를 해봐야 되나요? 요강 얘기하기 전에 네. 실기대회 잠깐 얘기를 먼저 하고, 네. 실기대회. 네, 네. 왜냐면 또 예비반하고 분리평가를 하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한양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실기대회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기대도 한양대는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요강뿐만 아니라 학교 그냥 과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나 그냥 평범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실기대회도 처음에 이제 기초 디자인 A, 그 다음에 사고의 전환 이렇게 있다가 2017학년도부터 실기대회에서 기초 디자인 B,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 디자인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19년도 실기고사가 이제 변경이 되었어요. 네. 네. 근데 기존에 있던 그런 이제 과목들이 있다가 최근에 올해부터는 이제 건국대처럼 기초 디자인 1부, 2부, 3부, 4부로 나뉘어서 이제 진행이 되었고, 네. 예비반 이제 분리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실기 과목이 변화되는 과정이 그 실기대회에 이제 적용이 된 거고, 네. 그 다음 예비반 분리평가하는 대표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네. 예비반 학생들도 이제 수학의 기회를 노려보는 네. 그런 이제 중요한 대회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리고 근데 뭐 상을 받으면 혜택이 있나요? 원래는 그런 이제 전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재 없어졌고. 그러면은 대회를 하지 말아야지. 네. 근데 왜 자꾸 할까? 네. 이제 한 14년도부터 보면 이제 약간 위에는 섬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디자인 이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이제 평면 조형처럼 그렸던 그런 느낌의 실기였고 네. 17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기초 디자인이 시작이 됐는데 예, 보면 이제 한양대 실기대는 좀 스타성이 있고 훨씬 더 좀 도전적인 그림들이 수평작에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도 그 안에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네. 이제 소재 간의 연관성이 좀 많은 그림들이 수평작에 많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앵글이 조금 무난한 앵글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굉장히 도전적인 다양한 앵글을 좀 시도를 하는 그림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점선면에 조형미들이 좀 보이는 그런 그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실기대니까 아무래도 워낙에 경쟁률이 치열하고 특히 몇몇 봉사는 워낙에 적은 학생들 뭐 대상 1명, 금상 뭐 4명, 은상 8명, 동상 12명 요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 그림들은 과감한 그림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네. 무난하게 잘 그린 그림이 본상을 받는 건 어려우니까 이것도 네. 입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이죠. 네. 그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네. 그 정시 기초 디자인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네. 점을 좀 잘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실기대회를 하다가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기대회가 안 열리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21년도부터 다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작년에는 공모전으로 이제 실기대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불가피하게. 네, 아무래도 공모전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그냥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이제 4부로 나뉘는 걸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소재 연관성, 그다음에 주제부의 스토리텔링이 좀 재미있게 나오는 친구들, 그다음에 앵글이 좀 다양하고 점선면 조형미가 나온 그림들이 이제 올해도 조금 그런 위주의 그림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네. 이제 실기대를 좀 간단하게 이제 봤기 때문에 이제 네. 한양대 실질적인 이제 입시 요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한양대는 총 이제 서울캠, 에리카캠 합쳐서 3가지 전형이 있어요. 서울캠은 수시에서만 뽑고, 네. 그다음에 에리카는 수시 정시인데, 일단 서울캠부터 봐야죠. 예. 하자면 아까 에리카 중심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본교가 서울인데 본교 얘기를 저희가 많이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본교의 미래 비중이 워낙에 좀 낮으니까 물론 네네. 역사는 굉장히 좀 길지만 네. 네, 이제 본교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응용미술과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응용미술과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는 한양대가 유일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사범대 소속이잖아요. 네, 원래 응용미술 교육과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중등 2급 미술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해요.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옛날에 미술교육과가 많았잖아요. 네. 고대도 미술교육과였고 뭐 여러 군데가 있었었는데 요즘 거의 없죠. 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사범대 소속이 아니고 미대 소속으로 좀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왜 바뀌었느냐 사실은 이제 아까 지금
잠깐 나온 2급 교원 자격증은 사실은 이제 교대를 나와도 되고, 네. 교대는 뭐 다른 대학이니까, 뭐 교직에서 해도 되고, 교육대학원 나와도 되는 거라, 사실 그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 그 이외에도 뭐, 어떻게 보면 국공립 학교를 가려고 하면 임용고시도 봐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디자이너를 좀 배출하는 목표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능력을 갖춘 지 미술인 양성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그건 하는데, 애매하죠. 네, 이제 너무 폭이 좀 좁은, 네, 아무래도 이제 사범대 소속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런 과고요. 수시에서 이제 미술 특기자 전형입니다. 네. 네.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서 이제 선발을 하고요. 응용미술과 22명. 있고 1단계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로 네, 20배수예요. 네, 그리고 이제 2단계 실기가 100% 기초 디자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20배수 선발로 코로나 때문에 원래 좀 이제 다시 20배수로 돌아왔는데 네. 440명까지 통과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실기 비중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이게 같아요. 우리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네. 2016년도? 2017년도 그때 있었던 200대 1 사건. 네. 지금 단계 전형 1단계 학생부 종합평가가 1단계에서 20배수로 추려지기 전에 네. 실기 100%로 아무것도 없고 네. 깔끔하게 엄밀히 따지면 미술 교원을 만드는데 네. 이론과 실기를 골고루 잘 겸비한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실기만 가지고 무리하게 네. 아이런. 무려 3,000명의 학생들이 15명을 뽑는데 킨텍스까지 가서 고생을 하고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네. 20배수 1단계를 하고 하는 걸로 바뀐 네. 네,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이제 100%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기가 100%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실기가 기초 디자인이긴 하지만, 좀 특이해요. 네. 약간 그 2019년도에서부터 이제 그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 네. 이제 뭐 신문지랑 셔틀콕을 주고 디지털 기기를 표현하시오. 아니면은 뭐, 막대 사탕이랑 지퍼를 주고 모호한 경계를 표현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핸드들이 커피 필터하고 마스크를 주고 놀이기구를 디자인하시오. 이제 2022년에는 비닐 장갑하고 초콜릿, 이제 실물을 제공을 해주고 이제 한국 문화 감축된 세계인들의 축제를 표현하세요. 라는 이제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근데 요즘 워낙 기초 디자인이 되게 발상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참고할 만한 이제 그림들도 좀 몇 개 있고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좀 특이한 점은 내신 컷을 공개를 하질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교과 내신 등급을 평가에 좀 정량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상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종합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고 네. 다른 학교는 되게 이제 교과나 아니면 내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네.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종합평가라고 해놨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은 실질적으로는 수성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특기자 전형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네. 그 이제- 정성 평가다 보니까 네. 약간 좀 특이 사례들도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보편적으로는 그래도 좀 성적이 아주 뭐 낮은 학생들보다는 네. 뭐 한 3등급 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까지 좀 많이 쓰는 학교이긴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좀 잘리는 학생들이 보통 그 찌음에 잘리거든요. 근데 예전에 보면 정상평가에서 제일 이제 선호하는 류의 학생, 그러니까 좀 1학년 성적보다 2학년이 좋고 2학년보다 3학년이 좋아서 발전하고 있고 자기 학과 전공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탐구했어도 흔적이 좀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게 한 국영사 기준에 한 4.5등급 정도? 그러니까 낮은 성적대인데 통과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면밀히 봐서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단계 우리가 이제 수시에서 단계 전형을 치르는 중상위권 학교들이 꽤 있잖아요. 한양대도 그 안에 있는데 그 학교들이 1단계 학생부를 반영하는 기준점이라든가 방향성이 좀 다른데 한양대 특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단 말이죠. 맞아. 네,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봐요. 학생부 종합평가로 1단계 선발하는 학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내비를 잘 할 수 없는 게 네. 매년 기준이 틀려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2명 본 적이 있는데 한 네. 친구가 2등급 되고 한 친구는 4등급 초반대였어요. 바뀌었구나. 네, 근데 바뀐 거죠. 2등급은 떨어지고 4등급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는 얘가 왜 떨어지지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이제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생기부 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선생님이잖아요. 어쨌든 이 성실함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오로지 성적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학교 생활에 여러 가지 네. 예, 또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서울캠 응용미술학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커트라인을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느 정도 성적권대가 되고 그 다음에 생기부 자체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넣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수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생기부가 근데 이제 조건은 여기는 이제 디자이너 선발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학교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라는 타이틀은 뗐지만 교육과라는 그래도 그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학교 생활의 성적은 물론이지만 성적이 좋다 한들 다른 게 격격차이가 있으면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보고 네.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한테 밀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2등급의 학생 특징은 뭐 우선은 출결이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런 것도 그런 건 뭐. 네.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사회니까. 선생님은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근데 네가 선생이잖아. 이런 광고도 있잖아요. 선생님은 지각 결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서울 입시 요강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일단 수시에서만 뽑고요. 네. 2명. 그 다음에 응용미술과. 네. 1단계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뽑고, 2단계 실기 100%입니다. 그 다음에 20배수, 그 다음에 사범대 소속이고요. 면접이나 최저가 없는 학교이고, 기초 디자인 3절 5시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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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자, 이제 에리카 캠퍼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들 이제 디자인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이제 가는 에리카. 또 수시하고 정시인데, 정시하고 수시도 이렇게 보면, 수시에서는 이제 14%밖에 이제 적은 퍼센테이지를 뽑아요. 네.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로 네. 100% 뽑고, 대신 이제 인원이 총 21명, 네. 4명, 3명, 10명, 4명 이런 식으로 적은 인원을 지금 뽑고 있고요. 이제 크게 적성, 학업 성취도, 인성 이렇게 이제 평가 요소인데 네. 적성에서 50%, 학업 성취도에서 30%, 인성에서 20%. 네. 그렇게 이제 수상 경력은 이제 학기당 1개씩 반영이 되고요. 내신 커트라인을 좀 보면 주얼리 패션 디자인과가 3.78로 제일 좀 낮고 영상 디자인과가 1.89로 그 최초 등록자 내신 등급 평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네. 경쟁률은 이제 비슷비슷하게 30대 평균적으로 30대가 조금씩 넘어가고 있고 수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3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네, 학생부 이제 종합전형 입시 결과로 이제 내신 등급을 봤을 때, 주얼리 패션 디자인과는 좀 폭이 커요. 2.43부터 6.34까지 있고, 산업 디자인과도 1.9에서 3.3까지. 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성적대가 좀 높은 1.7, 그리고 2.69까지 있고, 영상 디자인과가 가장 높은 성적대를 갖고 있고요. 영상상 여기 제일 높네요. 인기가 네. 좋네요. 네. 1.55에서 2.36까지. 네. 영상과가 성적이 제일 높더라고요. 네. 수시에서는 이렇게 14%고 21명.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 그 다음에 비실기,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나 면접 최저가 없기 때문에 성적 관리를 좀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영상 디자인은 아무래도 이제 시각 디자인으로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요즘 워낙에 시각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보다 더 높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경쟁률은 거의 비슷하고요. 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에리카, 네. 정시. 정시. 네, 왜냐면 이제 거의 정시에서 뽑는다고 86%이기 때문에 네. 정시 요강을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실기가 이제 45%, 수능이 55%. 그러니까 이제 반반 비율이고요. 네. 총 126명을 모집을 합니다. 네. 이제 문제은행이 나와 있는 학교여가지고 네. 기초 디자인 이제 3달 5시간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국어하고 영어가 35씩 들어가고 네. 이제 수학하고 탐구는 이제 선택해서 하나 들어가고 한국사는 이제 등급별 가산점인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필수로 그냥 시험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수능은 거의 들어가는 비율이나 이런 거 보면 일반적인데 영어 비중이 생각보다 국어랑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네. 하지만 영어가 절대평가고 시지 반영률을 생각하면 국어의 비중이 당연히 높고요. 네. 그리고 탐구가 또 한계가 반영이 되어서 네. 네, 아이들이 공부 준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그것도 않나. 특징이고요. 네. 네. 실기 쪽에서는 문제은행이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한양대 하면. 네. 네, 그 얘기는 뒤에 해주실 것 같고. 네. 네. 아까 제가 그 한국사는 그냥 필수 응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등급이 이제 좀 살펴보면 1등급에서 9등급이 10점에서 9점 차이 이제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좀 차이를 줘야 돼요. 이왕에 공부를 시킬 것 같으면 이거 지금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거. 안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9등급 맞으란 얘기잖아, 이거는. 딴데 그 시간에 딴 거 해라, 이거잖아요.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아니, 예를 들면 5등급은 패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러면 뭐, 아니면 아예 그냥 의미 없게 그냥 지원했으면 끝, 아니, 응시했으면 끝, 이렇게 하든가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뭐야, 1점 차이는. 네, 가산점. 네, 마음대로 하시든가. 아니, 마음대로 하시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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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 이제 그 주얼리 패션 디자인과가 11.2로 제일 높고요. 네. 이제 11.2에서 네. 7.3까지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간 정시지에 비하면 조금 높은 편이죠, 그래도? 네, 그렇죠. 많이 네. 높진 않지만. 네. 네, 네. 또 포지션이 또 한양대 포지션이 참 네. 각박하게 그지없는 포지션이라서 이 정도면 그래도 높은 편이, 선택을, 가군 있잖아요. 네. 가군에 박 터지는 학교들이 쫙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나군이나 다군 가면 뭐 한 20대. 그렇죠. 다군 가면 30대 정도 남았다. 이제 수능 백분위 를 좀 살펴보면 이제 최초 합격자의 그 수능 백분위 평균이 거의 77에서 83까지. 그래도 3등급 초반 이상은 되어야지 이제 네. 안정권에 들어가고. 네. 정시의 백분위 평균 보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조금 더 높다. 네. 네, 영상보다는. 네. 수시하고는 조금 다르다. 네, 네. 이거는 좀 특징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실기 보면 이제 100개의 제시물이 미리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언젠가는 좀 바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게 100개의 제시물이 나오고 3개를 당일날 추첨을 해가지고 그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또 그냥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하세요 뭐 이 정도잖아요. 네. 네. 이제, 그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장단점이 분명히 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학생이 있고 안 맞는 학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제가 네. 말씀드리면은 일단 사실 100개 중에 정확하게 그날 출제될 3개를 맞추는 거는 네. 불가능에 가깝고 로또보다 좀 힘든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카테고리로 좀 묶어서 유사성 있는 것들을 좀 한 개만 연습해도 이제 개연성 있게 2-3개가 연습되게 만들거나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제 선생님이 연중에 조금씩 아이들한테 수업을 좀 녹아들게끔 시켜야 네. 이게 나중에 가군에서 시험 볼 때 어떻게 보면 촉박하게 준비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뭐 커리큘럼에 일부러도 좀 넣지만 또 대체로 나올 법한 소재들을 많이 또 넣어놔갖고 그렇죠. 예, 뭐 많이 연습이 또 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근데 결국에는 기초 디자인하는 학생들이 그 소재를 다룰 때 여기 있는 것들은 필수적으로 다 한 번씩은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100개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아니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주제나 제한 조건이 적으니까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응용력이나 하창력을 거의 못 본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에
디디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없는데 다른 학교들이 여기에 제한 조건이나 약간의 주제들이 좀 첨가되면서 발상력과 응용력이 조금 보게 되기 시작했는데 굳건하게 우리 그런 거 안 봐.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반복적으로 손의 숙련도, 기술의 숙련도를 완벽하게 좀 갖춘 아이들을 뽑을 거야 이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에리카 캠퍼스가 아쉬운 게 실기대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런 소재를 주진 않죠.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주제를 내실 때에는 소재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되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창의로운, 되게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이제 본상을 타기도 한데 그 실기대회에서 나왔던 수상과 정시에서 합격한 이런 성향들 때문에 약간의 조금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기대회를 보통 실시하는 학교들 보면 이제 실기대회에서의 맥락이 그대로 정시까지 이어져서 그리고 또 학교만의 아이덴티티가 또 생기는 건데 한양대가 실기대회에서 그런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실기대회도 손가락에 꼽는 역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정시에서 소재를 주는 건 학생들한테 되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실기대회만큼의 그런 크리에이티브함은 조금 느끼기 어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건 학생들이 힘들어하겠구나. 연습을 좀 주면 재밌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겠지만 아니 근데 잘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괜찮은데 참.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양대는 근데 미대의 전체적인 규모도 그래도 한 15위권 안에 들어가는 규모로 따지면 그리고 미대 규모도 한 10위권 안팎에 있는 학교들인데 또 한양대 교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되게 근데 좀 아쉽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좋은 결과물들이 수상자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이게 안 와요. 아쉽지만. 그러니까 정시 입시하고 동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방향성 자체가. 그러니까 좀 아깝죠. 네. 옛날에 대여서 그런 건가? 디자인 A, B 기초 디자인 했을 때 한양대만의 그 특성을 살려서 면 그라데이션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거 한 몇 년 하고 이제 접으셨는데 한양대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건지 되게 문제 나오는 이 소재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되게 소재들이라서 굉장히 정시에서 그걸 좀 바라기는 어렵지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비공개지만 약간 그 한양대에서 약간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에 참석을 해봤고 그다음에 저도 내 나름의 의견들을 피력을 많이 했죠. 군이동 아니면 실기 과목을 좀 변화를 주는 거. 아무래도 상위권 자원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군 이동을 통해서 충분히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실기 과목이 변화돼야 되고 근데 그런 측면이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교육 현장이 학원에서 되게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안 되더라고. 왜 군이동 안 하는지 나는 군이동 이동하면 참 그렇죠. 군이동 얘기하기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나군만 가도 그 위로 볼 수 있는 학교들이 2-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군에는 건대 산디과 정도가죠. 예, 그거 빼고 없고 가군 가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한양대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여기는 우리 구가 더 위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위나 선호도가 더 높은 학교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군으로 옮기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가군이면 더 좋고요. 좀 방학 좀 늦춰지면 어때요? 자, 교수님들의 방학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리카 입시 이제 정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가군이고요. 네, 86%를 뽑고 있고 126명. 그다음에 실기가 45, 그다음에 수능 55, 기초 디자인 문제은행입니다. 이제 문제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양대 실기를 좀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디테일하게 얘기하긴 했다. 근데 그 한양대 문제은행 보면 이제 이미지가 없이 그 키워드로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도에 등장을 해서 21학년도부터 이제 제시를 시작을 했고 90% 이상이 인공물 위주의 개체입니다. 그래서 좀 인공물이 갖고 있는 좀 정확한 투시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아무래도 문제은행인 학교의 특징 중에서 하나 이제 완성도가 아무래도 좀 이제 높겠죠.
근데 그리고 또 아까 실기대회하고 좀 갭이 차이가 난다 네.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합격작들 보면 실기대회 그런 이제 좀 스타성 있고 도전성 있는 그런 그림보다는 굉장히 이제 비슷비슷한 느낌의 그림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냥 안전빵으로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재도 좀 비슷비슷하게 이제 매년 출제되는 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이 많다라는 좀 특징들이 있고 소재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제한된 조건들이 별로 없으면 할 수 있는 건 구성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구성을 되게 과감하게 해야 되고, 그게 또 먹히는 게 실기대회인데, 정시에서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우니까, 안정적으로 완성도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네. 아쉽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20년도에 이제부터 지금 이제 올해 작년까지 쭉 나오는 개체를 좀 살펴보면 네. 원기둥 소재가 꼭 나오거든요. 네. 이제 20년도에 휴지가 나왔고 21년도에는 참치,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 플라스틱 공명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이제 한양대 기초 디자인 특징 중에서 또 하나가 색상이 자유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이제 좀 잘 활용을 해서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워낙에 한양대 그 정시 기초 디자인 색상이 또 자유여서 그럴 수 있지만 좀 다양한 색상들이 많은데 그런 채도도 굉장히 높고 명암 대비도 좀 되게 센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연습을 꼭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 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양감이 좀 잘 잡히는 이제 합격작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좀 주제부도 다른 이제 기초 디자인, 일상적인 좀 기초 디자인보다는 주제부 면적이 되게 큰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큼직큼직하게 나오다 보니 이제 주제부 연출에서는 그래도 소재에 관련된 주제부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들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살펴보면 그 참치캔 나왔었을 때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그리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때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그려서 탈락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시험을 봤던 친구한테도 제가 물어봤을 때 같은 테이블에서 그 참치를 그리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반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끝나고 나서도 그 커뮤니티에 되게 많이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라 그런 조건 같은 거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재가 100개가 나와 있는데 다른 학교, 타 학교들은 이미지를 이제 올려줬고요. 한양대는 이제 키워드를 줬기 때문에 텍스트 연습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얘가 이제 공산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요네즈, 그다음에 오레오 쿠키 이런 거는 무조건 레터링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학생들이 그거 연습을 보통은 많이는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텍스트 연습을 잘 해도 그림이 좀 가치 있어 보이니까 한양대를 꼭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 레터링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기 서체가 나오지 그 원래 그 상품의 서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지금 한양대 그 실기 개체들을 보면 생수병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합격자들 보면 뭐 그 참치 나왔을 때도 레터링 못 쓰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의외로 또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니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한양대 정시 합격작들이 예비반 친구들, 제가 또 예비반을 가르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비반 친구들이 공부하기 좀 되게 좋은 그 그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뭐 양감 기본적인 거 잘 지켜주고 질감도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를 좀 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기초 디자인을 공부하기에는 되게 좋은 합격작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기에 절대적으로 충실한 네, 작품들이니까 네. 무난하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건 같은 것도 좀 꼼꼼히 봐야 되고 색채도 저 자유이기 때문에 네. 본인 생각도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훈련을 할 때는 좀 이제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기와 요강까지 쭉 봤어요. 네. 네,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한양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참고할 만한 추천 사이트는 좀 있나요? 한양대는 추천 사이트가 너무 많아요. 그 과별로 그런 연합이나 네.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되게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전공하고 싶은 그런 진로 공부를 할 때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림들이 되게 막 작품들이
많고, 이제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영상 디자인과는 아무래도 이제, 예, 유튜브가 또 갖고 있고, 네. 가면 실질적으로 영상 디자인 학과 친구들의 뭔가 브이로그라든지 그런 작품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 되게 재미있게 잘 올려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산업 디자인과, 그 다음에 그 패션 주얼리과, 이런 그 과별로 인스타그램이 다 하나씩 있는데, 또 그 하나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연합되어서 뭔가 뭐 2가지, 3가지 이렇게 과별로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을 팔로우를 하고 거기에 팔로우되어 있는 이제 리스트들을 보면 본인들 취향에 맞게 그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좀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학과별로 뿐만이 아니라 좀 세부적인 이제 뭐 타이포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뭔가 캐릭터 디자인 이런 관련된 이제 인스타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인스타뿐만 아니라 그런 홈페이지 같은 것도 디자인 그 디자인 연합회에서 만든 이제 홈페이지도 네, IDM이라고 학생들 아까 제가 그런 공모전 수상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수상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아놓은 게 되게 많아서 저도 보는데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한 번씩 둘러보기에는 되게 좋은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진짜 일부 몇몇 최상위권 대학은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워낙에 디자인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네 과에서 뭘 하고 있고 그 학내에 있는 구성원들이나 또 외부에 이제 그 바라보고 있는 우리 또 지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게 정기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건 그 학교 교육도 그렇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이트들을 보면서 좀 여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그 분위기를 충분히 살필 수 있으니까 네, 좋은 사실은 판단을 할 때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한양대 거의 대부분 얘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일단 한양대 네. 캠퍼스는 에리카 캠퍼스에 디자인과가 몰려 있고요. 네. 서울 캠퍼스는 이제 응용미술과, 사범대 소속의 응용미술과가 네. 있고, 주얼리 패션 디자인, 영상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산업 디자인과 이렇게 4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에리카 수시에서는 14%, 그 학생부 종합평가로 100%로 지금 뽑고 있고, 에리카 정시 이제 86%, 네. 수능 55, 실기 45, 네. 기초 디자인이고 문제은행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한양대 이제 마무리해야 될 타이밍인데 한양대 미대 전반적인 수준은 비교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한양대, 당연히 중앙대, 주로 이제 미대나 아니면 디자인 대학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인데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단국대 이 정도 학교랑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들 다 만나봤는데 여기는 서로 비교하는 거 되게 싫어. 아니 어디 거기랑 비교를 해 이렇게 얘기하고 당연히 거기보다 우리가 낫지 이렇게 진짜 100% 다 그렇게 인지하거든요. 경쟁 수준이라고 이 네 대학은 전혀 그렇게 우리가 얼핏 보면 단대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세 대학에 비하면 좀 떨어진다라고 보기도 하잖아요. 아닌가? 서울에 본캠이 없어서 그런 이미지가 좀 서울에 있고 원래는 본캠도 본캠 없고, 있었잖아요. 예, 서울에 본캠도 없고, 그 다음에 서브캠도 천안권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전체적인 수준은 다른 세대학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이제 이 네 개 대학 중에 어디가 제일 나아요? 근데 다니고 있는 학생들, 네. 졸업생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 한양대 이제 대학교 중에서 한양대를 이제 뽑은 이유도 다니고 있는 학생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학교가 한양대였어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데를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다 그냥 항상 졸업하고 나면 이제 전화를 해서 지금 학교 어떠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모든 학생들 중에 한양대 다니는 친구들이 유난히 좀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고. 축제 2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축제 2번 해가지고 그래.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면 한양대 다니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네. 그냥 학교를 졸업 안 하거나 하고
자꾸 옮기거나 자꾸 하나 내 주변 일단 내 주변 한양대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학교예요. 아니면 여기 이사님 앞에 계시잖아요. 저희 친구들이 한양대 출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한양대 벽대 경영대 경제학과 다니는 데 되게 많거든요. 저희 친구 그냥 다 한양대야. 그래서 한양대 되게 좋아하는데 또 우리 미술 쪽에는 그래. 이거 여하튼 부장님한테 여쭤보면 문제 그러니까 이 네 개 대학 중에 어디가 제일 나아요? 한양대가 네. 애들이 애칭도 있어요. 냥대라고 귀엽게 냥대. 그리고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아 이미지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이 또 한양대 나오셔가지고 한양대가 참 좋아요. 원장님. 우리가 한양대만 촬영하나요?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근데 중대는 이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워낙 전통적이네. 그렇죠. 중대는. 중대 1등. 네, 근데 이제 한양대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트렌디한 학교의 이미지가 좀 있어요. 뭔가를 시도하고 이런 게. 중대는 약간 그런 거에서는 조금 없고 되게 전통적인 그 중대는 뭐 옛날서부터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캠퍼스에 대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각자 나름대로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한양대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아. 트렌디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네, 어쨌든 저는 한양대를 좋습니다. 나는 보면 좋아요. 한양대 하면 공대 이미지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껴지지? 그래요? 나는 오히려 좋은데. 나는 오히려 이미지로 따지면 경희대가 더 나은 것 같아. 경희대.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는데 원장님은요? 또 한양대. 한양대라고 그랬잖아 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중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대학교 서열은 사실은 미래 규모, 그레이드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미래 규모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그 학교 내 미래에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투자하는 거는 정원에 되게 크기 때문에 한양대가 굉장히 정원이 적어요. 이 경희대가 한 270 몇 명 뽑고 비슷하게 중앙대도 260몇 명 이렇게 뽑는데 이게 되게 우리나라 이제 전체 정원에서 물론 이제 본교하고 다 합쳤을 때 한 6, 7위권이거든요. 근데 한양대가 다 합치면 169명 뭐 이 정도 뽑는데 이게 거의 14위, 15위 이 정도까지 떨어져요. 단국대도 한 250명 정도 뽑거든요. 그래서 한 경희대하고 중앙대는 정원이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는 중대 옛날 철학의 예대의 그 전통을 무시 못하고 그 졸업한 선배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중앙대가 좀 제일 탁기한 것 같고 비슷하지만 그 다음에 경희대. 예, 시대가 또 약간 경희대는 아무래도 시각 디자인 쪽에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그래서 경희대. 그 다음에 단대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한양대랑 약간 플러스 돼가지고 한양대, 단국대. 내 생각이야. 그거는. 네, 얼마 들어야지.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쓸데없는 얘기고 그만큼 약간 비교한 관점에 따라서 서열을 나누기 되게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양대 얘기해봤는데 또 한양대 얘기 마무리하면서 또 할 얘기가 있을까요? 올해 그 입시생들한테 네. 한마디 하면서 또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종훈 부원장님 대표로 입시생들한테 메시지 던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수시 한창 또 준비 중인 기간인데 네. 수시에 또 한양대 서울 그리고 뭐 정시에 한양대 생각해서 준비한 친구들 오늘 영상 보면서 좀 꿈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많은 또 도움이 실제로 됐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파이팅! 네, 저희가 약간 중간에 텀이 있었는데, 뭐, 수시도 있고, 뭐, 특강도 있고, 바빴었죠. 네, 하지만,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